예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단체에 맞춰서 이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자체에게는 좀 많은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이런 영역이었으나 이제 많이 두루 익히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경험해 보셨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훨씬 더 낮은 비용 또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절히 다 활용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낮은 비용 또는 아예 비용 부담 없이도 그런 되게 파워풀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효과적인 업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저희 비영리 단체의 하나의 이제 과제가 될 부분이 될 건데요. 스마트워크라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6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자동화시킨다는 것, 또 일정 관리를 같이 공용으로 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특히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까지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될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업무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효율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내부 조직 내에서 공유하고 뭐 토론하고 나누는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이고, 더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까지도 스마트워크의 범주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일하는 방식의 어떤 변화적인 부분을 좀 약간 구조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서 보시는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이런 방법들은 담당자가 어떤 이제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외부에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하려고 했을 때는 기초적인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이메일 발송이 되겠죠. 이메일로 여러 담당자들한테 발송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또 그 문서를 다운받게 되고 문서를 열고 해당 문서 양식에 그 처음 담당자가 작성한 기초 문서의 양식에 맞춰서 내용들을 기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 이제 오타가 나거나 또는 입력한 수치가 좀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작성하게 되고 정리한 후에 다시 그것을 발송했던 부서 담당자에게 다시 이메일로 회신하게 됩니다. 그럼 담당자는 그렇게 회신받은 문서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낸 문서가 한 2억 개 정도면 된다 그러면 뭐 큰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아까 앞서서 제가 약간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보내서 했을 경우에 그런 답신을 받아야 되는 게 뭐 100개, 200개, 뭐 1000개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경우에는 이메일을 그만큼 열어봐야 되는, 설명해서 아까 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단순 반복 작업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제 리소스를 소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후에 또 취합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의 문서가 완성이 되는데, 문서가 완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완전 무결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앞서서 조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작성했을 때 문서 과정에서 뭔가 이제 좀 오류가 있었다든지 입력한 값에 어떤 실수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추적을 해서 해야 되고, 다시 그걸 다시 받아 또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과정으로만 보면 한 6개의 단계, 6개 스텝을 거쳐서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작업들이 병행되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시간적인 소요들이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 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해서 이제 같은 작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담당자가 기초 문서만 작성한 후에 공용으로 협업해서 작성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의 양식만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공유받은 담당자들은 그냥 그것을 바로 그냥 열어보고 거기서 작성하기만 하면 별도 다시 뭐 정리해서 회신하고 이렇게 할 작업이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완성된 문서가 완성이 되고요. 행여 어디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어디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바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텝으로만 보면 왼쪽에서 기존의 방식은 한 6개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문서가 완성이 되지만 오른쪽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업무 협업 방식을 도입해서 활용했을 경우에는 3단계만 거치면 간단히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단계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각 단계별로 들어가는 어떤 공력이라 그럴까, 리소스의 투입 어떤 여부들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숫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협업의 어떤 효율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좀 시간이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저희가 2016년에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에서 아래와 같은 이제 비영리 업무 협업 툴 이렇게 써라라는 주제로 해서 기획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각 전문가들 뭐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담당자분, 구글 코리아의 담당자분, 또 각 업무 협업 서비스를 개발해서 국내 서비스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비영리 IT 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셨던 분들, 또 이제 비영리 영역에서 이런 IT 기술에 관련된 활동으로 오래 이제 많이 이제 알리는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던 또 분이 여러 이제 인터뷰를 해오셨었는데, 그 관련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의 업무 협업을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도출해 보면, 비영리 업무 협업 툴에 대해서의 노하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서 출발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비영리 업무 협업 툴을 좀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고민하면 좋다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요. 오프라인 정책을 먼저 다듬어라. 물론 이제 IT 서비스로 만약에 접근하다 보니까 좀 많으신 분들이 이러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조직에 뭔가 새로운 IT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를 보면 대표님들이나 뭐 중간관리자의 어떤 그런 이제 팀장님들이나 뭐 사무처장님들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으신 경우들을 살펴보면 그 단체에서 좀 IT를 그나마 좀 잘 아시는 분, 그나마 IT 담당자분이 계시면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IT를 좀 잘 아시는 분, 그런 경우에 보면 단체에서 좀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하시는 좀 디지털 친화성이 높으신 이런 이제 분들이 이제 결정하시게 되는 경우, 선택을 하고 결정을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도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도입을 하는 방법을 먼저 다듬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로는 협업 시스템 도입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 표준을 만드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처음에는 다들 의욕이 많이 넘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보면 우리 단체는 바로 이메일 시스템 도입하고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정말 의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도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들이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천천히 시작하는 거. 이제 특히 어떤 거를 제가 우선 말씀드리냐면, 우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먼저 선택해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부터 우선은 이제 업무 캘린더 공유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라. 무엇보다도 대표님의 일정을 캘린더에 다 공유해 주시고, 그 캘린더 공유 일정들을 같이 하시는 그 단체 내에서 같이 공유하시는 것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일정 공유하는 것부터만 잘 시작해서 도입을 해 보셔도 단계적으로 조직 문화에서 여러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천천히,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시작하기보다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해 보는 게 필요하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인터뷰 내용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을 강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사 좀 자세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협업 툴이 많이 도입되고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혹시 에버노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금 써보긴 했는데 지금은 잘 쓰진 않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너트라는 그 노트 프로그램을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때 에버노트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고, 아직도 여전히 국내에서 좀 큰 커뮤니티가 있고 정기적으로 많이 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시들해지기도 했어요.
잠깐이지만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그것을 대체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바로 노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분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션을 활용해서 뭐 단순히 어떤 업무 기록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션을 활용해서 간단한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기 노션이라는 서비스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홈페이지까지도 활용하는, 뭐 비단 이제 비영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에서도 보면 이제 간단한 뭐 그 회사의 소개 페이지 이런 것들을 노션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노션이 되게 많이 핫한 그런 서비스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적절히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에버노트, 워크플로우, 또 노션이라는 게 서비스 같은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서 이게 많이 유저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노션 이후에 또 어떤 또 대체할 수 있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데, 모든 게 새로운 게 나온다고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옮겨가려고 했을 때 그럴 때 많은 에너지도 필요하게 되고 또 여러 장벽들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이제 온라인 협업을 자연스럽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체적으로 아주 세부한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취사 선택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이제 적응력, 조직 문화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서 또 조직에 적용하려고 한다 해도 이제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꼭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답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떤 새로운 걸 적용하려고 했을 때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조직 단체에 맞춰서 또 그것을 이제 뭐 내재화시키는 그런 조직 문화를 우선적으로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다, 가장 필요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